안녕하세요. 앞으로 한국의 경제 위기는 엄청날 거다. 리만보다 더 심하고 IMF 정도의 수준까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한국이 닥칠 일입니다. 캐피탈이니 저축은행이니 신예비니 수예비니 계속 이제 난리가 날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 4-5년간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계속 터질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는요 점점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메꿔야 될 돈은 넘쳐나고 이제 못 갚으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무너지는 거죠. 앞으로 현금만이 살 길이다. 어떻게든 현금을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못 견디는 사람들, 못 버티는 사람들이 그냥 놔버립니다. 앞으로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속 어려울 겁니다. 금방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2024년 말이나 돼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뭡니까? 한국이 24년에도 못 내리고요. 25년 빨라야 25년 하반기쯤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된다?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개인들이 몰락할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 없습니다. 돈 빌렸는데 안 갚아도 된다? 이딴 개소리 한 놈들은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절대로 금방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둔하게 지내야 됩니다. 투기나 욕심을 부려서 탐욕으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이번에 잘못 걸려들면 다 패가 망신입니다. 연끌했거나 비투했거나 해서 2억 3억 빚진 사람들 다 인생 끝장났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내 손에 돈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JB금융지주 같은 고비당 우량주, BNK 금융지주 같은 혹은 롯데손해보험 같은 것들 아니면 장기 우량채들 채권들 많습니다. 사면 됩니다. 그런 것들 사고 혹은 KTNG 같은 고비당 우량주들 계속 사 모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마저도 불안하다. 저축하면 됩니다. 예적금 들면 됩니다. 대신에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 있는 그 고이자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예적금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5대 주요 은행에 이제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11월, 12월 채권을 잘 사놓으면 좋답니다. 고이자를 주는 채권들을 사놓고 오래오래 가져가면 괜찮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48시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멀리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금방 빨리 뭔가를 이룰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이룬다라는 게 뭡니까? 아주 신중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금방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은 20년 이상 더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겠습니까? 왜? 직장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일인지 경제 위기 때, 경제 불황의 시기는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재테크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익률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로 마음 단단히 먹고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뭔가를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함부로 새로운 욕심,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뭔가 금방 큰 걸 이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결말은 다가옵니다. 그 결말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삶을 평가내릴 수 있습니다. 잘 살아왔는지 아니면 후회와 회한과 미래만 남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사는 게 정말 힘들고 막막합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 단단히 먹고 강한 멘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나에게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다? 인내심. 그 인내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빚 내고 연끌하고 비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생활비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사는 게 얼마나 서글픈데요. 주택담보대출을 50년짜리를 내놨어요. 금융권들이. 미친놈들이죠. 개쓰레기들입니다. 80대에도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90살에도 일하고요.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빚 남으면 뭐 해라? 자식아 내몰려줘라.
이게 금융권들이 노리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50년짜리를 내놨죠. IMF 때요. IMF 때 시중금리가 30%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던 시절입니다. 무서운 날이었죠. 지금은요. 그런 그 무서운 날들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오죽하면 IMF에서 한국의 규제 완화를 좀 자제하라고 경고까지 내리겠습니까? 한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재검토하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 윤대지가 그딴 거 신경 안 쓰죠. 끔찍한 내수위기나 이제 현금이 이제 말라가고 있고 대출 중단되고 있고 뭐 나라가 파탄 직전인데도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관심 없죠. 신경도 안 씁니다. 이미 대통령 됐고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놓고 민영화시키고 서민들에게 세금 증가시키고 재벌가 족벌가들의 이자만 세금만 깎아주고 있는 게 지금의 시국입니다. 그리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눈치도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칩니다. 경제위기 때는 자식들을 잡아먹습니다. 진짜입니다. 소득이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돈 생기면 빚 갚아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미친듯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 팔아먹는 거예요. 마누라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신장도 팔아먹고 피 팔아먹고 팔 수 있는 모든 걸 다 판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아니 이미 지금 벌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삶이 무너진다라는 거, 빚이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간다라는 걸 잘 못 견디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막장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너희들 어차피 너희들은 하층민이었고 개돼지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존엄성 따윈 없다라고 기득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추악하고 들어온 그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서민들을 많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빚지게 만들었고 부자 될 수 있다라고 현혹해서 망가뜨린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려고 노예로 삼겠다라고 이미 작정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고 답이 없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끔찍한 내수 위기와 몰락과 암담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빚지게 만든 거죠. 미국에서 사업용 부동산 이제 위기가 벌써 터져 나오고 있고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23년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3.5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죠. 정상이 아닌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엄중하게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연끌하면 비투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도 다 빚을 못 갚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욕심부리지 않고 우직하게 우둔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